8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덴버전을 석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전 센터 마일스 터너가 22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이적생 파스칼 시아캄 역시 16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연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이자 야전사령관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결장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할리버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잦아지면서 팀 경기력과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 최근 10경기 기준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14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자신들의 최대 강점인 공격력이 무뎌진 인디애나입니다. 야심차게 토론토로부터 영입한 파스칼 시아캄 합류 이후 3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인디애나인데, 시아캄을 잘 살려주기 위해선 할리버튼의 어시스트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시아캄을 영입하는 대가로 벤치의 핵심인 브루스 브라운을 떠나보낸 만큼 벤치 구간 경쟁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느냐가 인디애나의 중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필라델피아전 역시 할리버튼의 결장이 유력한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샌안토니오전을 승리하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부동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무려 70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최다 득점 기록과 더불어 필라델피아 구단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경기는 엠비드와 샌안토니오의 슈퍼루키 빅터 웸바냐마와의 맞대결로 경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엠비드는 70득점뿐만 아니라 18개의 리바운드까지 잡아내면서 그야말로 페인트 존을 지배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토바이어스 해리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는데, 최근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있고, 엠비드가 결장했었던 구간 팀의 스코어러 역할을 잘해주면서 최근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팀의 신성 타이리스 맥시도 올 시즌 올스타급 가드로 성장하면서 팀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엠비드는 벌써부터 강력한 정규 시즌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연일 맹활약하고 있는 만큼 이 3인방이 부상만 없이 뛸 수 있다면 당분간 필라델피아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은 직전 덴버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타이어스 존스가 15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조던 풀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4득점에 그쳤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벤치에서는 랜드리 샤맥과 마빈 베글리 3세가 28득점을 합작하면서 덴버의 벤치 자원들을 압도했지만, 역시나 주전 싸움에서 크게 밀리면서 다시 한번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8위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25위로 공수 모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비는 단시간에 좋아지기는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라도 힘을 내줘야 하지만, 원투펀치 조던 풀과 카일 쿠즈마가 원체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라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목요일 미네소타전을 치르고 연이어 유타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고, 유타의 최근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대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연패를 기록하기 전 한때 6연승 포함 10경기 9승 1패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유타인데, 최근 원정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직전 경기 주전과 벤치 포함 총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뉴올리언스에게 3점슛 23개를 허용하면서 29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팀의 원투펀치 라우리 마카넨과 콜린 섹스턴이 꾸준하게 맹활약하고 있고, 벤치로 내려간 조던 클락슨 역시 폼이 올라오면서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살아난 유타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이 5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득점력이 올라온 유타인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유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뉴욕전을 석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LA 클리퍼스전 패배 당시에도 4쿼터에 기록적인 22대0 스코어런을 허용하면서 경기 막판 속절없이 무너졌었던 브루클린인데, 이번 뉴욕전에서도 클러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내주면서 팀 사기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팀의 에이스 미칼 브리지스가 뉴욕전 36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캠 존슨도 19득점을 기록했지만 경기 막판 결정적인 3점슛 기회를 놓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스펜서 디니디와 도리안 핀니 스미스가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공격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고, 주전 센터 닉 클렉스턴도 리바운드를 17개나 잡아냈지만 역시나 득점은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브리지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야투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러치 상황에서 무너지는 경기들이 속출하면서 최근 10경기 2승 8패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리그에서 수비력이 가장 좋은 서부의 강호 미네소타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샬럿전 아쉬운 석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전 센터 칼 앤서니 타운스가 무려 3점슛 10개 포함 62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타운스는 미네소타 구단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동시에 NBA 역사상 한 경기에서 3점슛 10개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센터가 됐습니다. 이런 타운스의 기록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은 약체 샬럿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는데, 타운스의 기록을 의식한 나머지 선수들이 타운스 쪽으로 공을 몰아주는 경향도 있었고, 경기 종료 직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자유투를 얻지 못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다만 여전히 서부 컨퍼런스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고, 최근에 브루클린의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멤피스와 경기를 치르고 금요일 보스턴과 연이어 경기를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마이애미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3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댈러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39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제일런 브라운도 34득점을 올리면서 원투펀치가 나란히 맹활약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주전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결장했고, 주전 가드 데릭 화이트가 야투난조를 보였지만 원투펀치 테이텀과 브라운의 활약을 앞세워 돈치치와 어빙이 버티고 있는 난적 댈러스를 잡아낸 보스턴입니다. 게다가 보스턴은 23일 댈러스전 이후 이틀 휴식을 취한 뒤 마이애미와 경기를 치르지만, 마이애미는 25일 목요일에도 경기가 있는 만큼 체력적으로도 보스턴이 우위에 있는 경기입니다. 최근의 경기력과 흐름을 감안한다면 보스턴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브루클린전 신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브루클린전 원투펀치 제일런 브런슨과 줄리어스 랜들이 나란히 3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적생 오지 아누노비는 득점은 10득점에 그쳤지만 스틸을 4개나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누노비 합류 이후 12경기에서 10승 2패를 거두고 있는 뉴욕이고, 최근 10경기 구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30개 구단 중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덴버전을 앞두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센터 아이제아 하텐슈타인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인데, 최근 덴버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의 폼이 상당히 좋은 만큼 하텐슈타인이 결장한다면 요키치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뉴욕입니다. 만약 직전 브루클린전처럼 하텐슈타인이 결장한다면 제리코 심스와 프레셔스 아치우아가 요키치를 막아야 할 텐데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하텐슈타인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덴버는 직전 인디애나전 신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31득점 13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자말 머레이 역시 31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에 좋은 슛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요키치는 지난 워싱턴전 42득점에 이어서 오늘 다시 30점 이상 득점을 기록했고, 3연승 구간 평균 35.7득점을 올렸을 정도로 최근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말 머레이 역시 3연승 구간 28.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득점력에는 다소 기복이 있지만 리바운드 가담을 통한 특유의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팀 승리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덴버는 언제나 강력한 주전 라인업에 비해 벤치 자원들의 퀄리티가 아쉬운 팀인데, 그래도 최근 요키치와 머레이 두 원투펀치의 폼이 상당히 좋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의 센터 하텐슈타인이 이번 경기 결장한다면 페인트존은 말 그대로 요키치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덴버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 스테이트의 코멘트는 5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홈에서 애틀랜타와 경기를 갖고 다음날 홈에서 세크라멘토를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골스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5승 2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애틀랜타전 대승을 거두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최근 부진을 이어오던 해리슨 반즈가 직전 경기 32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도 14득점과 21개의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디에런 팍스와 키건 머레이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야투율이 다소 아쉬웠고, 벤치에서는 말릭 몽크와 트레이 라일스가 23득점을 합작하면서 애틀랜타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세크라멘토입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부터 신흥 라이벌 구도가 된 두 팀인데, 실제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도 모두 한 점차 승부로 끝이 났을 정도로 치열한 경기 양상을 보여줬었던 두 팀입니다. 현재 주전과 벤치 통틀어 특별한 부상 소식이 없는 세크라멘토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대패하면서 원정 경기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클리퍼스전 르브론 제임스가 결장한 가운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26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최근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디안젤로 러셀 역시 27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활약해줬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벤치에서는 제러드 밴더빌트와 캠 레디쉬가 21득점을 합작했지만 노번 파엘과 러셀 웨스트브룩이 버티고 있는 클리퍼스의 벤치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시카고전도 르브론 제임스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 트레이드설이 끊임없이 돌고 있는 디안젤로 러셀이 언제까지 활약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피닉스전 아쉬운 석패를 당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경기 종료 1.6초 정도를 앞두고 피닉스의 케빈 듀란트에게 결승 미드레인지 점퍼를 허용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시카고입니다. 직전 피닉스전 팀의 신성 코비 화이트가 26득점 10리바운드 9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맹활약을 펼쳤고, 더마드로잔과 니콜라 부세비치 두 원투펀치도 40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아쉬웠고, 잭라빈이 다시 한번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점 역시 뼈아팠습니다. 다만 이미 올 시즌 레이커스를 상대로 16점차 대승을 거둔 바 있고, 그 경기 역시 잭라빈의 부재 속에서 주전과 벤치 자원 포함 총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고른 활약을 통해 승리를 따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시카고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7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